자, 반갑습니다. 앞서 이 노래 내려주십시오. 앞서 이 노래를, 겨울아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고, 사주 명식을 유추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마를 정해봤는데, 이 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환경, 성장 배경,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성격, 뭐 배우자, 자식, 육친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면 이 화면이 안 보이게 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수업할 때 옆에 이런 걸 내놓으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1 더하기 2는 3이라 했다면 역으로 말해서 1 더하기 무엇이 3일까 했을 때 그 2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이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사주를 풀이하는 거는 천만 개, 만만 개, 뭐 억만 개가 있어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누어지겠죠. 여러 가지 분류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역으로 이런 어떤 사주를 갖고 있어야 이런 노래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상상력이란 여러분들이 일단 겨울에 태어났다 이랬는데 여기다가 그 다른 걸 붙일 수는 없겠죠. 올 수 있는 계절이 뭐가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상상이란 자유지만, 자, 우리가 해, 자, 축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근데 눈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배경에 눈처럼 깨끗한, 그래서 이제 눈 오는 날,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상상하면서 시를 적어서 그는 지 맘대로 적었겠죠. 개떡같이 생겼는데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배경에 맞는 분위기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해자축월 중에서 어느 달에 눈이 가장 많이 올까요? 자월 또는 축월인데 이 축월에 눈이 오면 조금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이라는 우리가 의미를 유추해서 자월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아름다운 당신이라면 이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월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오행이. 목화토금수 다 오죠? 다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이렇게 적어보란 말이야. 이런 동작을 안 하시잖아. 겨울에 태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다. 그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겨울이니까 우리가 해, 자, 축 있을 수 있겠다. 아름답다 했다. 아름답다 했을 때는 겨울에 태어나서 아름답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이 노래 속에서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쓸쓸한 사람인가? 아니면 외로운 사람인가? 그건 여러분들 자유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일간을 놓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엔 일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라 했다. 근데 여자라 했으니까 이제 간목이나 을목 중에서 뭘 하고 해볼까요? 예, 을목. 자, 겨울에 을목이라 해도 되고, 어떤 오행이든지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제 목으로 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서 영롱하게 아름다울 정도가 되려면은, 화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화를 쓰지 못하는 이유. 예? 화보다는, 이왕이면 화보다는 목이 유리한 이유, 뭘까? 여기서 이제 이 5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당신,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했다. 했는데,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겨울에는 화로 태어나면 모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겨울이 눈이 내려 추운데 불로 태어나면 다른 오행 전부가 다 욕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노래에서 나만의 당신이라는 게 내만의 당신이 확실하다면 그런 노래 부르겠습니까? 확실히 내 거면 노래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얘를 개를 키우는데 거기 풀어놔도 절대로 안 나가고 내한테만 붙어 있다가 하면 그 신경 쓰고 개주를 못 끊어놓습니까? 안 묶어놓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화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자면 을목이라고 했다면 인고 왜 그러면은 을목이라 한 사람은 화를 쓰기에 주저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왜 주저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이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거는 일단 나무라는 상징물이 보기 편해서 그럼 맞아요. 또 화라고 한 분은 여기에 나만의 당신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만의 당신이 되기를 바랬다면 어쩌면은 이 사주는 화로 태어났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겨울에 불로 태어나면 모든 나머지 만물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추운데 따뜻한 불 들고 오면 그 사람 옆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다면 화가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자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남자분은 여자라 생각하고 여자분은 남자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 사주를 일단 그럼 오늘 남자로 한번 봐보자. 남자가 불렀지만 주인공을 남자로, 아름다운 당신을 남자로 봤다. 그럼 남자로 봐서 우리가 하나를 유추하기를, 그러면 목 안에서도 남자니까 이왕이면 간목으로 만약에 해보자. 간목으로 해보자. 혼자 갖고 싶은데 뭐 주위에 좀 끌떡거리는 게 많다 이런 이미지를 둘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나만의 당신은 강렬하게 이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다. 근데 원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이라고 확신시 되면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잡은 고기 물 주는 거 봤습니까? 대답해 보시고 오늘 뭐 아침 저녁으로 성격가 다들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습니까 집안에? 이 끈은 저 혼자 수업합니다. 수업. 그래서 나만의 당신이라는 조건에서 강렬하게 요구하는 거는 아마도 이 간목이라는 이 끌떡거리는 이 여친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유추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간목으로 볼 때 쟤는 재물이죠. 재물이고 그거는 아울러서 토성이죠. 토성이라 한다면은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당신이길 바란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간목이니까 정제는 어떤 게 됩니까? 정제는 어떻게 간목일 때 정제가 기토가 됩니까? 간목이 양입니까? 음입니까? 정이란 말을 쓰려면 같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그건 편제지. 그래서 정제는 음이 되고 천간에 올 수 있는 토는 뭐가 있습니까? 기토. 지지에 올 수 있는 음의 토는 뭐가 있습니까? 축토하고 미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배출을 시키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과거에 지나간 사람이 달라면 여기다 기토 정도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정제라. 정제인데. 이 사람이 정녕 내하고는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데 너무 멀리 떨어지고 가까운 데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다 이라면 편제를 써주면 되겠죠. 편제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 지지에는 뭐가 있어요? 진토, 술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겨울에 온전히 필요하려면 차라리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나무를, 예? 그러니까 이 기토가 하지 못하면서 이 간목을 좀 살려주는 술토 같은 걸 넣어놓으면 그 중에 술중 정화가 있죠. 그럼 진토를 만약에 쓰면 되면 진중 개수가 있어서 이건 괴롭히는 기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진토라는 걸 썼어. 갑진. 갑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양이니까 오지요. 예? 양이면 양이 오고 음이면 음이 옵니다. 이건 아까 음입니다. 자수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 일단 쓸 때는 우리가 양으로 쓴다 했죠. 이해할 때는 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양이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이제 정편제를 혼잡을 시켜 놓으면 나만의 당신이 되기를 요 주인공은 바란다. 그런데 진토에 가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의 처를 볼 때, 쟤를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 좀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진토를 쓰느냐. 진중 개수가 간목을 더 춥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어 내보다 좀 합격으로 진토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술토를 써버리면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당연히 이어 붙여줘야 돼.
술중 정화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추진하지 못해도. 그럼 자, 이 정도는 이제 해놨다면, 눈처럼 깨끗하려면, 우리가 청탁의 문제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뭐다? 청해야 된다. 그죠? 간목이 청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간목이 청하려면. 겨울에 간목이 필요한 게 뭐예요? 경금이 필요하지요. 경금이 와서 잘라주면 깨끗해질 수 있죠. 가지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어디다 놓고 싶습니까, 여러분? 경금을 어디다 놓으면 좋겠어요? 경금은 이 두 개밖에 못 가요. 어디다 놓고 싶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어차피 양이 왔으니까 이 옆에 갈 확률 많고 여기에 양을 써주면 경금이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음의 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경은 일로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있는 거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걸 경을 써봅시다. 경을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연지 밑에 이놈을 좀 처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주는 수생, 목, 토, 금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다고요? 그러나.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근데 왜 그런 날을 썼을까? 그건 가사에 뭐 오류인가?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언제나 깨끗하다 이랬단 말이야. 하지만 그 왜 그랬을까?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경금을 갖는 거는 사목을 관적으로 적정하게 쓰는 건데 지금 이 남자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외로워야 됩니까? 안 외로워야 됩니까? 외로워야 되죠. 그죠? 외로워야 돼. 그러면 외로워야 된다면은 저 이제 지지에 을목이 있다 만약에 이러면 요거는 또 좀 배려를 해봐야 돼. 목이 없는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 외로워야 되니까 형제가 없다 해야 된다고. 형제가 없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야 그럼 외로워야 되면 이거로 그러면 술로 해보자. 갑술이래. 맑고 깨끗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주고 나면 그래도 여기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하나 놔주면 좋겠어요. 요 놈이 맑고 깨끗할 청할 사주가 조건이 되려면 요 상태로는 때려주기도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요인데 화가 필요한 이유 계속 말씀해 보세요. 계속. 예,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앞으로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사목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다. 죽어있는 나무를 볼 때 이 흙으로서는 꽃을 잘 피웠으면 좋겠는데 죽어있는 나무니까 이제 안타깝게 잘랐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워. 그러기 위해서 청하기 위해서 화가 필요하다. 근데 왜 화가 청함하고 관계가 있겠는가? 창함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청함하고 관계 있는 거는 경금의 제대로 된 재련을 위해서. 경금은 재련된 셈입니까? 안 된 셈입니까? 이걸 가지고 재련 안 된 걸 요런 가위로 보시면 돼요. 이걸 갖고 제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자르면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그럼 어찌해야 돼요? 지 뜯어야 되죠. 지 뜯은 머리를 한 사람하고 예쁘게 잘란 머리하고 뭐가 더 청하고 깨끗하겠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도구인 겨울의 간목이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사목을 잘라 써야 되겠어. 도구인 경금의 재련을 위해서 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화가 필요한데 화 중에 뭐를 합니까, 여러분? 왜 정화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네. 빛보다는 열이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정화. 요거는 음의 화다. 네. 그럼 이 밑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비율로 보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넣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넣고 싶습니까? 뭘 넣고 싶어요? 여긴 또 뭘 넣고 싶습니까? 지금 이르면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당신에 위한 조건으로 경금을 넣고 정화를 썼습니다. 그죠? 정화를 썼어. 그리고 외로운 걸 철저하게 이제 외로움을 맞춰놨는데, 자, 여기에는 음의 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도 음의 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양과 음은 4대4로 균형을 맞습니다. 그죠? 이거 뭐 넣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조건을 혼탁시키지 않는 경우로 찾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더 좀 외롭게, 겨울 나무가 혼자 외로움에 떨고 있고 쓸쓸해 보이는 것을 흙의 입장에서 안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좀 더 배려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불이 꺼질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하는 뭔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상 때는 참 좋았다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놔주면 되겠어요. 그 살을 둘 중에 한 군데를 좀 넣는다면 괜찮겠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중 경금이 나와서 오히려 좀 극할 수도 있고, 금생수에서 물의 에너지를 더 죽게 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뭐 이런 숙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은 뭐.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배운 대로 공부를 이제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 공부할 때만 해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일일이 설명하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는 알아서 지가 훔쳐보고 선생님이 알아요. 아, 전마가 어떤 책을 어디쯤 훔쳐봤겠구나. 그럼 저희 이제 아버님 같으면은 뭐 명리종종을 한번 읽었겠구나. 말하는 걸 평소에 들어보고, 아니면 적천수를 한번 봤겠구나. 또는 사주정서를 좀 봤겠구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연애자평을 봤겠구나.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시절 인연에 맞는 뭔가로 이 숙제를 주고 공부를 시킵니다.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감의 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힘들 때는 힘든 것의 끝이 무언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공부가 절실하게 와닿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는 이렇게 이제 교재로 편찬이 되어서 순서대로 나가니까 공부하시기는 너무너무 편한데, 저희 때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편한데, 명리서는 10년 전만 빠꾸로 해도 제대로 된 책들이 없었습니다. 뭐 음양을 논해놓은 책도 없고, 최근에 한의사들이나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음양이란, 오행이란, 28숙 뭐 이런 거로 하고 별자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놓았지, 실제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 책 구하기도 힘들었고 거의 말씀하시는 걸 적어가지고 쓰거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공부는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사주 하나를 놔두고 이 사주하고 가장 어울리는 궁합의 사주를 구해라. 또는 이 사주와 누군가가 동업을 해가지고 이 사주가 피해를 입었다. 그 동업자의 사주를 구해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공부, 이게 뭐 실전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누군가를 감명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접근해서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오늘 그 화면 좀 띄우셔서 황우석 박사의 사주 명칭을 한번 살펴보는데, 요즘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이름은 제외하고 그냥 뭐 이 정도로 항모시 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1952년 12월 15일이라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거로 그 어드민으로 안 되고 창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오후 수업반은 이게 공부의 수준이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해가지고 아니면 황씨에서 찾아도 되고. 예.
여기 밑에 있다, 그죠? 예. 그 이제 속지 마시라는 게, 저건 지금 12월 15일을 양력으로 본 겁니다. 근데 양력인지 음력인지 뭐 아는 분 있습니까, 이 중에? 모르죠? 아무도. 그래서 음력과 양력 중 어떤 사주가 이분하고 맞겠는가부터 우리가 이제 이분한테 나온 정보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52년 12월 15일생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생일을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건지 실제 생일을 근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냥 항모씨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저기 별표를 누르셔가지고 세창을 해서 1952년 12월 15일을 음력으로 해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뭐 이름은 아무나 해주고. 시간 똑같이 해주고. 이쪽으로 창을 좀 빼주십시오. 비교의 수월함을 위해서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창을. 더 좀 올려주십시오. 같이. 명조가 같이 이래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왜 또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대운이. 왜 그래? 자, 아무튼 그냥 사주만 좀 빼놔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사주면은 요거 이제 대운이 나와야 됩니다. 대운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운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이 사주하고 이 사주가 맞겠는지 이 사주가 맞겠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먼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 좀 해보세요. 근데 참고로 이 부분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된 에너지를 알 수는 없고 그나마 조금 나은 시간이라고 해놓고 간 겁니다. 자, 어디가 맞을까요? 의미가 맞아서. 그렇게 유추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겨울아이 끝났는데.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편하게. 괜찮습니다. 어떤 말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보는 게 어렵잖아요. 생년월일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누구나 보고 내 인생 어떻게 해서 물어보면 니 외롭지 이라면 그 사람이 외로울 때 느꼈으면 만났으면 외롭다 할 끼고 니 행복하지 물어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노숙자가 컵라면 한 그릇 물 타갖고 먹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는데 어떤 게 과연 그런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맞는 사주일까? 단순하게 예. 경진은 이모를 빼고 경진만 보면 경으로 봤을 때 사회적 활동 능력이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경진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을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인수가 너무 강하고 제도 정편제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그 을미 쪽이 더 공부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쪽이다. 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을미 쪽이 연구하는 입장이 될 거고 뭔가를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될 거고 경 쪽에는 연구하는 사람보다는 사회활동가 쪽이 이게 지금 이걸 싹 내려봐야, 반줄을 내려봐야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가 나오면 사주 명식 자체로만 일단도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대운하고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황우석 박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 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맞춰보셔야 됩니다. 대운의 흐름하고 맞춰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분을, 이런 어떤 공인들의 사주를 알아보는 과정은 그분의 양력이라든지 프로필을 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땠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일단 지금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을미 1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이유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뭐 사주 자체보다도 대운의 흐름과 지금의 격을 맞춰봐서 그랬습니다. 경금이라고 해도 그분의 뭐 어떤 사람이든 뭐 경금도 쓸 수 있고 을목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주가 요 대운이 안 보여도 지금 대강 이게 지금 양의 해에 태어났습니까? 음의 해에 태어났습니까? 양의 해에 태어났죠. 여러분들 대운 지금 관계를 모르겠지만 자 요거로부터 순행해가 순행해서 나가죠. 그럼 개 다음에 뭡니까? 개 다음에 갑, 을, 병, 정, 무기 나갑니다. 축 다음에 뭡니까? 자축, 인이니까 갑, 인, 을묘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주를 본다면 초년에 아주 좋고 뒤에 와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주죠. 그럼 뭐 대강 봐도 알겠죠? 이 사주가 목화가 필요한 사주인지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주가 안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을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비추해봐도 이건 아무래도 정치인하고의 사주가 비슷해 보이죠. 군, 검찰, 뭐 하여튼 색깔이 그래요. 그러나 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다루고 싶고 살아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도전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생각은 자유로우나 유추는 이 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탈락. 예. 요 뒤에 거 좀 쥐어주십시오. 예. 자, 이제 이래놓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판단을 했는데, 저 시주는 여러분들 개의치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1번. 제일 먼저 필요한 에너지가 뭘까요? 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가 아닌 3주만을 보십니다. 요거 제껴놓고, 이런 거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지우니까 일단 저기까지 보시고. 이 사주는 자월에 뭐로 태어났다? 을목으로 태어났다, 그죠? 자월에 을목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모르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청간론에 페이지 그렇게 을목 자 33페이지 동목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3페이지 4번 읽어 좀 주십시오. 지월의 을목은 인성의 작용이 필요로 드러나기 쉬우니 무토와 병화의 작용이 절실합니다. 병화로 수위를 두고 무토로 수위를 조절하면 상격으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토의 재가 지나치면 간목의 도움이 기하게 되나 시비와 고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동질의 을목은 병화와 무토의 도움이 필요하며 화나 토가 작용하지 않으면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읽어주시면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그랬어요? 무토병화. 한 번 더 기억. 무토병화. 이유가 더더욱이 지금 열어놓고 놨지만 이 사주를 풀 때 가장 많은 게 뭔가를 살펴보세요. 뭐가 제일 많습니까? 자월의 수는 다른 데 수하고는 달리 월지의 수의 에너지는 다른 지지에 있는 수보다 3배 정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 이모나 우리 고모가 어떤 사람보다 중요하죠. 여기에 엄마의 자리입니다. 자리로는. 근데 글자마저도 육친법으로 따지면 엄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 을목으로 볼 때 이 자월의 영향은, 이 자수의 영향은 다른 여물대기에 있는 이런 거는 이건 이모 또는 뭐 그런 거죠. 그럼 필요 없고, 요 입장에서 볼 때 을목의 입장에서의 자수는, 을목의 입장에서 자월은 요 글자가 자리가 뜻하는 엄마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글자로서도 육친법으로서도 엄마가 되므로 이 사주 3주만을 볼 때 수의 에너지는 전체의 7,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에너지로 가치를 수치적으로 따져 3이라고 보면 이거 한 0.5 정도 돼요. 이거 두 개 합쳐봤자 1 보면 되고 이게 3입니다. 그러면 4지요. 요거 거의 숫자로 따질 때는 무시합니다. 요거 한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요거 0.5 공망. 그래 따지면 물하고 흙하고로 볼 때, 나무하고 볼 때 어떤 게 제일 셉니까? 자, 그래서 이때 자월의 을목이면서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많습니까? 수다지요. 이렇게 적어 보시란 말이야. 유추를 할 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자월의 을목으로 보면 필요한 게 여러분 막 무토까지는 몰라도 돼요. 토와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화. 맞습니까? 토와 화인데 어떤 거 먼저 쓸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어떤 놈으로부터의 피해가 더 급한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누가 피해가 많아 지금? 어떤 놈이? 많은 놈이 흉폭합니까 안 합니까? 흉폭하지요. 지금 토하고 불이 필요한데 물이 많으면 뭘 꺼버립니까? 어지간하게 이놈 잡기, 이 물이라는 놈 많은 거 잡기 이전에 불 와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기 위해서 물을 써. 라이터를 붙여. 소나기 오는데 켜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 먼저? 우산을 써야 되겠죠. 아니 뭐 처마 밑에 들어가서 그게 비를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쓰는 걸 뭐라? 토를 먼저 쓴다. 토 1번. 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이를 뭘 쓰면 돼? 그 다음 또 유추해보면 쓴다 하면 뭘 쓸 수 있어? 목 쓸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쓸 수 있는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또 이 사주에 때려주게 돼도 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다. 때려 죽이려면 수를 쓰면 됩니다. 그죠? 때려 죽이려면 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는 걸로 1번입니다. 죽는 걸로 1번. 그래서 이 물이 해로우면 금이라는 놈이 대저 도움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 풀어봅니다. 이 사주, 여러분들 그 프로필을 제가 보고, 잠시 봤어요. 프로필을 보니까. 중학교 때 우수한 성적으로, 뭐 하여튼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때 여기 우수하지 않은 사람 없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학교 들어가서 450명 중에 1학년 때 400등 했습니다. 450명 중에 400등 했습니다. 양반이. 그거는 황박사건 맞아. 2학기 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변환이 옵니다. 2학기 때.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그 라인을 하나 만들듯이. 그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눕지 않는 클럽. 공부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눕지 않는 클럽을 만들어서 400등 하던 친구가 2학년에 와서 200등 올라갑니다. 200등. 450명 중에. 그래도 중간밖에 안 되죠. 그때 이제 선생님, 뭐 은사님 뭐 어떤 그 도움도 있었을 테고 3학년이 돼서 그 서클 활동을 유지하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10%면 몇 등일까요? 450명 중에서 뭐 대강 한 40등 정도 했겠다. 예. 그때 그래 해서 전공을 축산 쪽으로 갑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생긴 잘생기셨죠, 황 박사.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권유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굳히지 않고 본인의 꿈인 축산의 꿈을 안고 수의학과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사주 17세 이후에 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
볼 게 없죠. 지금 요게 지금 인수이자 공부죠. 이제 을목으로 볼 때.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들어와야 된다 했다? 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축토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축토의 도움은 크게 받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근거는 됩니다. 뭐 금이나 수가 온 것보다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1세부터 4세, 5세까지가 안 좋았다. 4세까지. 그런데 이제 화가 오기도 이전에 뭐가 옵니까? 목이 오죠. 자, 그런데 17세 대운에 그래도 멋들어지게 온 거는 뭐 갑진이 오지 않고 갑인이 왔어요. 자, 이 물난리를 피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 넘칠 때는 뭘 타고 가라? 그래, 호랑이가 뭐다? 인. 그래서 인이 들어옵니다. 갑인. 아울러 나무가, 작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난초가 돼보세요. 난초가. 하여튼 어떻게 생긴지 이런 난초가 됐는데 물난리가 났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옆에 와주면 그 수기를 큰 아름다리 나무가 먼저 빨아먹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친구가 도움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죠? 수기를 빨아 넣어줘. 이렇게 이제 수기가 빨아지면은 이제 저기 우리가 요걸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이 수의 작용이, 인수의 작용이 나한테 피해로만 작용하진 않죠. 장장 그 세월이 언제까지 옵니까? 36세까지. 자,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됩니까? 저 정도 하지요. 일본까지 갔다 오고 하려면. 예. 그래서 그 17세부터 36세까지가 공부만을 할 수 있는 계절인데, 배는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공부라는 걸 선택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사주를 태어나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존나 배고팠겠지. 나 안 봐서 몰라. 근데 뭐 사주상으로 보면 배고팠을 거야. 이러한 나무들이 뿌리박을 땅으로서는 뭐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오히려 쓰는 것은 물을 빨아먹는 데 썼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미하고 진을 보면, 대강 이분의 재적 활동이라든지 상황 이해가 되죠? 넉넉했을까요? 이 시절 보세요, 이 시절. 뭐 넉넉했겠어요? 그죠? 넉넉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요 제 공맘이 이게 날아가는 거다. 그러나 미중 정화가 있는 건 참 좋다, 그죠? 그래서 부인은 어땠겠는가 우리가 유추가 됩니다. 부인은 힘이 좀 됐겠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예인이 있었는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이 사주는 세 번째로 와야 될 목이 일단 먼저 오면서 수기의 피해는 막습니다. 막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뭐가 왔습니까? 화가 왔죠. 자, 저 화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37대 화는. 예, 병화. 병화보다 아까 우리가 어떤 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정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쁘진 않지요. 37세에서부터 46세까지 이 사주는 자기를 풀어내는 식상의 운을 만나죠. 상관의 운이 오잖아요. 그죠? 상관.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저 자기가 풀어내는 거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화라는 거로 먹고 살겠죠. 근데 드디어 언제 기회가 오기 시작합니까? 47세 대운에 기회가 옵니다. 아울러 47세에는 관과 식상이 같이 와서 이때 나는 뭐 프로필을 안 봤으면 그 뒤로는 안 맞춰봤어 내가. 이때부터는 지위나 자율이 여러 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51세, 52세, 49세에서부터 52세까지가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에너지가 충족이 되나 겉으로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 드디어 53세가 되면서 이 사주는 천간으로는 비견급제가 들어오고 지지로는 뭐가 들어옵니까? 관이 들어왔죠. 네, 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작년하고 올해에 이분은 내적으로 이제 관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아울러 비견급제는 어려울 때는 나에게 무엇이 된다? 도움이 되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사주의 비견급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도움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갈라 할 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잘 나가고자 할 때 비견급제는 대전하를 발목을 잡습니다. 비견급제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죄를 갈라먹자 나와 어깨를 견줄라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53세 어쨌든 54세에 관운하고 진유합금, 특히 54세는 진유합금, 재와 간이 합의돼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관은 자 여러분 신금하고 유금의 차이점. 자, 신금은 뭘까요? 정관이니까 음양이냐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뭐가 됩니까? 경. 맞아요? 그러니까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53세에 갑신대운이 올 때 경을 합금해서 내가 관과 혈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명예가 상승될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근데 을육년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관이 나를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여러분. 신유 이렇게 왔죠? 예? 맞습니까? 신유 이렇게 오면 이게 갑신을유 이렇게 왔죠. 작년이고 올해입니다. 2004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유추해보면 2004년에는 여기 있는 신중경금이 경을 이 본 사주의 을목과 경을 합금하죠. 그래서 이 쇠는 와도 이 을목을 때리지 못합니다. 저기 있는 을목을 오히려 반듯하게 세워주니까 관이 나를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하게 쓰일 수 있어요. 명예가 상승한다. 중요한 거. 그런데 을륜에는 비견 내하고 어깨를 똑같이 할 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유금 중에 주재되는 에너지 신금이 을신충합니까? 안 합니까? 관이 나를 또 때리고 있죠. 더더욱이 2005년 9월 7일 이후로 똑같은 에너지가 오죠. 이미 이때 한참 유행을 이끌고 만들어가던 8, 9월 때 제가 볼 때에는 내부적으로 경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관으로서 때릴 준비가 저는 MBC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내부적인 준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리는 만무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가갖고 일수가 간첩이나 소문내도 내 잡혀 들어가는데 한 3달 걸립니다. 요즘은. 그 정도로 조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정도에 와서 이제 터지는데, 요때까지는 무난합니다. 겉으로는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11월 22일 이후로 해월이 되면, 해월의 에너지가 되기 시작해서, 빵 터져서 한 보름 정도 갔죠. 그러다가, 그러면 되겠나 하는 여론에 의해서 12월 7일부터 좀 살아났으나, 이제 절긴 또 자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정사대운의 좋은 에너지를 받기는 했으나 사중에는 사는 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첫째 토를 쓴다는 말은 재물이죠. 재물 맞습니까? 둘째 화는 뭡니까? 식상은 우리가 뭐로 보면 돼요? 이거는 이 교수,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 그걸 말하는 게 가르치는 작업. 목은 뭡니까? 공동연구, 공동작업. 수는 뭡니까? 학문. 금은 뭡니까? 명예, 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이분이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거로 볼 때 돈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짜든지 하든 간에 있었습니다. 선택 못했어요. 연구하는 거 계속해야 되니까 교수의 이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치는 거 제한 받죠. 수업은 못합니다. 연구 때문에. 공동작업 이제 적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 혼자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했겠죠. 근데 이 사주는 어려울 때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고 나서 가고자 할 때는 발목을 잡는 게 비견급제라 했죠. 그래서 관을 취하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같이 연구한 사람 중에 황 박사 말고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거 말고 그 전에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는 분 이름이라도 같이 했겠지 않은 유추는 하지만 이름 아신 분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문박사도 있고. 뭐 이런 씨 이순신 장군 혼자 가삼했습니까? 그 다른 사람 이름 모르잖아 우리 잘. 그 시절에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역으로 이 대조적인 사람 이름은 기억해내도 우리나라에서 장렬히 목숨을 바친 다른 장수들 이름 기억 못한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주가 과연 관을 써서 이로운 사주인가로 볼 때는 관적인 사주는 아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막이 있어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걸 전체를 안 팔아먹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관은 타이틀 얼굴을 내보이는 것은 본인이 아니었어야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리고 아울러 화라는 거는 이때 교수가 아니면 대변인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나가서 연구 발표회 하고 하는 그 얼굴 마담 대변인이 정야당의 뭐 정당의 그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간에 대변인들이 뭐 주로 누가 합니까? 말빨 좋고 얼굴 그럴싸한 사람이 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분 잘생겼었죠. 우리나라 대통령들보다 잘생겼죠.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 저도 못생겼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을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 잡으러 가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대통령 중에 단지 저 이미지 철없을 때 뭐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도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좀 멋있었던 것 같아. 건강하고 키는 작아도 어깨 딱 펴고 선글라스 딱 끼고 막 늘 타고 다니는 찝차 타고 다니고 이래서 멋져 보였어.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상태가 다 안 좋아. 뭐 발음도 이상하고. 예? 그래서 그 혹시나 저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을 다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 마스크 좋죠. 그래서 이분이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버리고 오히려 이 길로 갔단 말입니다. 이 길로. 금의 길로 갔잖아요. 금의 길로. 그러면 이걸 때쯤 되면 무조건 경쟁자가 나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연구도 해봐서 비슷한 꼬라지예요. 돈이 먼저냐 연구 결과가 먼저가 뭐가 먼저냐에서는 앞뒤를 따질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성공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연구 기반 시설 자금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못하고 말 수도 있는 기고 지금 뭐 여태까지 나온 거로 보면 뭐 어떤 면에서 이야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성공 한번 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못할까봐 일단 먼저 터뜨렸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근데 대저 세상의 일들이 옳은 일만 갖고 다 돈 뭡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뻥 했으면 때 외국에 많은 자본 들어와가지고 그 연구개발비는 뭐 부채로 들어옵니까? 투자로 들어옵니까? 투자로 들어옵니다. 그거 갖다 우리 쓰면 되잖아.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에너지상 자기의 비경급제를 눌리고 잃었을 만큼의 관운이 좋지 않았다. 관운. 관운이 좋은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명예에 똑칠할 일이 잘 안 생겨. 그리고 관운이 좋은 사람은 길 가다가 오줌을 싸도 소문이 안 나고 관운이 더럽게 없는 선생은 진짜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다 오줌 싼 걸 온 학생들이 카메라로 다 찍어가 우리 선생 꽃이 봐라 이라고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런 경우의 사주는 누가 봐도 이 사주가 맞다면 그까지입니다. 맞다면 전제조건을 붙이고 관을 쓸 수 없는 사주다. 관을 쓸 수 없는 사주다. 시를 아직 모르죠. 네, 시를 뭐 몰라도 뭐가 더 오겠어요? 저는 이거 12개를 맞춰봤거든. 그 중에 제일 낫다고 본 게 옷이라. 오행 중에 불이 없으니까 한 개 넣어주가. 4, 5, 2까지 밖에 없겠죠? 그래 봤을 때라. 그날에 여러분들 12개 시간을 뽑아보면 됩니다. 어차피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할 끼고. 그리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과 봤다 치잔 말이지. 어쨌든 이 사주는 관을 용신을 쓰는 수준은 아니더라. 그래서 학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차라리 이렇게 가면 더 안 나았겠나. 이거의 타이틀은 남한테 주고. 이것도 버리자, 이거. 어차피 이거 갖고 살아온 거 아니잖아, 그죠? 자기는 나름대로 명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버리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선택이 갔으면. 그러고 이 정도 되면은 계속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건 자기가 못 합니다. 누가 합니까? 40만 원짜리 박사들이 합니다.
40만 원짜리 박사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해온 걸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놓고, 1살쯤 될 때, 점밭이한테 점을 보러 갔어요. 우리 아가 어떤 아겠는가. 그리고 그 점쟁이가 성경책하고 돈다발하고 와인을 수병을 갖다 놨어. 그리고 부모 보고 복채를 내락하고 그건 받아였고 일단 아가 성경책을 잡으면 학자나 종교인이 될 것이고 돈을 잡으면 은행가나 사업가가 될 것이고 술을 잡으면 고주망태기가 될 것이다. 그래 아를 보고 일로 온나 해가 잡아보니까 아가 어땠을까요? 아가 탁 걸어 나와가지고 버득 돈을 주머니에 딱 넣고 성경책을 옆에 딱 차고 수병을 딱 들고 이러거든요. 그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잡니까? 큰일 났습니다. 부모가 와야 이라니까 큰일 났습니다. 정치인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돈 보고 팍 잡아야 돼. 그 눈이 안 부듯이. 그러고 성경책을 폼 옆에 딱 끼야 돼. 그러고 집에 갈 때 술을 먹고 가는 게 정치인. 우리가 간을 갖는다는 거는 그렇게 그 세 가지에서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왜 우리가 볼 땐 요가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머리가 안 터지겠어요? 저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싫은 말도 해야 돼. 미운 사람인데 미워 죽겠는데 나와서는 웃으면서 잘 계시죠? 새끼야.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런데 지가 그런 거에 뜻이 벗어나면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이 고달픕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주가 관이라는 명예에 의해서 쪼개질 때 경금은 가능하지만 신금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이 나무가 쓰러지고 나면 겨울나무인데 생명력은 강하겠지만 어떨까?